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며 남편과 살고 있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멍청한 여자 하나가 또 지팔자 꼬고 있구나라고요.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와신상담,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장작에 누워 복수를 다짐하고 곰의 쓸개를 핥으며 노력해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뜻이에요. 복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딘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딱 와신 상담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 외도 상대를 보았을 때의 절망과 분노. 그저 단순하게 이혼으로 끝내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고작 위자료 1, 2천 받고 이혼을 하라고요. 어림도 없었어요. 저는 제 남편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다정한 남편인 척하는 거짓뿐이 없는 저 남자의 진짜 정체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제가 알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바람은 그전부터 시작된 거였겠죠.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 바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제가 매달려서 한 결혼이기에 처음 바람을 알았을 때는 비참했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고작 결혼 2년 만에 외도를 할 거라면 나와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많이 부족했나? 나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바람이라는 말 그대로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기에 바람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잡을 생각만 잠시나마 했죠.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남편을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광고 디자인 계열 회사로 저 포함 직원이 8명이 되는 작은 회사였어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광고 유통 등을 하는 중견기업이었죠. 저희는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본사 직원인 남편이 저희 팀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2일은 본사, 3일은 저희 팀, 저희 회사로 출근을 했죠. 남편은 슈트 차림이 참 잘 어울리는 말끔한 남자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당시 팀장이었던 남편을 짝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지치도록 회사 일을 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남편이 남자로 다가온 것은 우연한 일이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일부러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제 성격까지 염두하고 만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악마가 되어버렸고 인생 최대의 복수극을 계획하게 되었죠. 아무튼 남편이 이성으로 다가온 날은 팀 회식이었습니다. 평소 흐트러짐이 없던 남편이 그날은 무척이나 술을 마시더라고요. 젊은 직원들은 회사 욕, 나이가 좀 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남편 이야기와 자식들 육아 이야기로 시끌시끌한 회식 자리였어요. 나중에 제 남편이 된 팀장님만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술잔을 기울였죠.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저러다가 취하시면 우리가 귀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도 아낄 겸 함께 택시를 탔죠. 그때부터 팀장님이 제게 이성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지선 씨는 사귀는 사람 있어요? 평소 남자친구 이야기하는 건 못 들어봤네요. 남자친구 없어요. 엄마는 빨리 시집 가라면서 저 치워버리고 싶다는데 뭐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는걸요. 다행이네요. 남자친구가 없으시다니. 팀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멀뚱멀뚱 쳐다보았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없는 게 다행이라니요. 생각보다 술을 많이 드셨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지선 씨가 좋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상상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장소에서의 고백이라니. 택시 타고 가다가 사랑 고백받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창밖만 보던 팀장은 곧 택시에서 내렸어요. 저 다 왔네요. 기사님, 여기 세워주세요. 내리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고는 내리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제 마음에 한 자리를 차지한 거요. 그날 이후 가끔 퇴근 후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젠틀한 매너와 진중하면서도 한 번씩 저를 웃게 해주는 유머러스함. 사랑에 빠지는 데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왔지만 금방 사랑에 빠진 건 저였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 그래서 내가 어서 장가들기를 원하시는 눈치야. 내가 장손이기는 하니 걱정이 되시나 보더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줘. 그것 때문에 지선 씨 만나는 건 아니야. 지선 씨가 싫다면 결혼 부담 주지 않을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당시 제 나이 28살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36살이었고요. 시집가기 좋은 나이였고 남편은 조금 늦은 나이였죠. 이미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지겹도록 시집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었습니다. 저 말이 오고 갈 때가 남편과 연애를 한 지 1년뿐이 안 되었을 때였지만 남편이라면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었어요. 남편을 닮은 아들과 저를 닮은 딸을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었죠. 예비시댁은 시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교육 쪽에 몸담고 있으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젊어서 벌어오신 돈을 상가 투자로 쏠쏠하게 성공하셔서 자식들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노년에 돈 걱정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남편과 4살 차이 나는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도련님도 공기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결혼 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사실 저런 것 말고도 남편 하나만 보고도 결혼하기는 충분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팀장을 달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조언으로 어려서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이 띄어 그 나이에 낡긴 했지만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죠. 술도 적당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취미가 배드민턴인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점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남편에게 빠져있기도 했고요. 남편의 결혼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하등 없었어요. 제대로 프로포즈 해봐. 그러면 고민 좀 해볼게. 그리고 그 주 남편은 남산에서 제게 다이아 반지를 건네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울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충격적인 그 상대의 정체도요. 짐작도 못했죠. 원래 악마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죠. 제가 결혼을 하니 회사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면서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하냐고요. 그저 웃으며 제 결혼 소식 전하고 밥을 사고 그랬어요. 저희 회사에는 메인 디자이너가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조 디자이너가 3명이 있었죠. 저는 보조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디자인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조로서 메인 디자이너가 시키는 자잘한 작업을 해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와 짝으로 일하는 메인 디자이너 언니랑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이지만 일의 특성상 모든 직원이 딱 맞추어 그 시간에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메인 디자이너 언니와 모든 것을 함께 했죠. 쉴 때 같이 쉬고 점심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요.
조용하고 차분한 저와는 달리 언니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나중에는 많이 친해졌습니다. 언니는 주로 말하고 저는 주로 진지하게 들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잘한 그때그때의 이슈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고민이 생길 때는 저녁에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상담을 받기도 했고요. 가끔은 친언니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었죠. 언니는 그때 나이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30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만 했죠. 일 끝나고 운동을 다닐 정도로 자기 관리도 확실해서 몸매도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안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연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왜? 지선 씨가 소개해주게? 원하시면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됐어. 난 남자 안 믿어. 내가 언니가 셋이나 있어. 말했지? 우리 집 딸부잣집이라고. 지금 그 딸들 다 뭐 하는지 알아? 언니 3명이 다 이혼하고 엄마 집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 명절에도 언니들 꼴 보기 싫어서 해외 다녀온 거야. 정말요? 몰랐어요. 그래서 남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별 볼 일 없더라고, 남자들이. 틈만 나면 바람 피울 궁리나 하고. 사실 6년 전인가? 잠깐 연애를 했는데 이놈도 어린 년이랑 양다리 걸쳐서 나 만나더라고. 바로 헤어져 버렸지. 우리 언니들도 다들 여자 문제로 이혼했어. 그래서 그런가? 내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자들이 지겹네. 그래도 가정적이고 바르게 사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언니 정도면 정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정신 똑바로 박힌 남자들도 있겠지. 근데 남자만 그러면 뭐하니? 결혼은 집안 대 집안으로 하는 건데. 만약 정신 제대로 된 남자 시부모가 비정상이면 어쩔래? 정신이 제대로인데 돈을 못 벌면 또 어쩌고. 그런 거 다 따져서 조건이 다 좋은 남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 그리고 그런 남자들은 이미 어린 년들이 다 채가서 다 임자가 있더라. 늙은 나한테는 순서가 안 와요. 그리고 지선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혼 생활해. 멀쩡해 보여도 언제 바람나서 돌변할지 모르는 게 남자야.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였어요. 그런데 진주 언니의 마지막 말이 기분이 상했죠. 진주 언니는 저처럼 제 남편을 회사에서 오래간 봐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 저보다도 더 팀장님을 칭찬하던 사람이었죠. 사람이 바르고 건실하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팀장의 아내인 저한테 네 남편도 바람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그만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말실수했다. 지선이 아직 신혼인데. 기분 상했으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그냥 신세한탄하다가 말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줘. 언니의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웃으며 술자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언니의 말은 기억에서 슬슬 사라져갔죠. 결혼하고 반년쯤 되니 남편이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벌 만큼 버니 내조를 하며 집에 있어주길 원한다고요. 그저 저를 위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자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아니 제 걱정에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만큼 연애 시절 다정하고 제 기분을 잘 살펴주는 남자였으니까요. 그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파렴치한이었어요. 꿈이 있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면 이제 회사 사직하고 집에서 주부로 지내는 게 어때? 난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당신이 늦게까지 야근하며 스트레스 받는 거 보는 게 남편으로서 힘드네. 내가 당신 상사이니 그렇다고 매번 당신만 야근을 빼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월급을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오래 고민하지 마. 내가 사직서 처리해둘게.
집에서는 남편이지만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제 상사였어요. 편의를 많이 봐준다고는 하지만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업무 강도도 쉬운 편이 아니었죠. 전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렇다고 돈에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결혼 당시 생각했던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육아에 전념하며 그렇게 남편과 두 손 잡고 늙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거창한 꿈도 아니었어요.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남편에게 사직서를 내밀었죠. 그리고 제가 퇴사하고 몇 달 뒤부터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술을 마신다던가 폭력 성향이 나오는 건 아니었죠. 다만 언제부터인가 저를 자신과 동등한 선상에 서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뒤에서 잔심부름만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그 모습에 제 불만이 쌓여갔죠. 제게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 깊은 의중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눈치가 기가 막히게 좋았죠.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높은 확률로 잘 알아내곤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네 속마음 다 알고 있다라며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요. 이번 주 수요일에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하는데 당신이 모시고 다녀와. 그리고 어머니 부동산 관련 서류 작업할 게 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 간 김에 하루 자고 처리할 일들 좀 어머니 도와서 당신이 해주고 오면 좋겠어. 남편은 제게 자주 시아버지를 챙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업무나 세금 문제들도 제가 알아서 착착 처리해 주기를 바랐죠. 그것이 전업주부가 된 아내이자 며느리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남편을 향한 내조라고 했죠. 큰 불만은 없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걸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모양이 언제부터인가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이것을 할 테니 당신은 이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마치 저를 자신의 하인쯤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내일 중요한 모임 있어. 저녁에 내 차 세차 좀 해두고 민준이 다음 달에 일본 홋카이도에 부모님 모시고 다녀온다니까 당신이 비행기랑 호텔 그리고 자잘한 것들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 좀 해줘. 여행 계획이랑 맛집 같은 것도 미리 세워두고 알았지? 확실하게 일 처리해도.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제게 명령식이었어요. 이런 일이 필요한데 내가 바빠서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어?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라는 말투였다면 처음부터 불만도 안 생겼을 거예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잖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투는 그게 아니었죠. 언제까지 이 일 처리에 이런 식이었어요. 아직도 저를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도련님도 할 수 있잖아. 나도 요즘 친정엄마가 디스크가 터져서 모시고 병원 가야 해서 정신없어. 처제는 대체 뭐 하는데? 결혼 안 한 처제가 그런 건 처리해야지. 아무튼 일본 여행 확실하게 준비해두고 여행 계획서 만들어서 내 책상에 올려둬. 내일까지야.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싸움을 피하고 싶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쯤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것은요.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만난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 남편이 야근을 자주 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쯤에 남편의 야근은 눈에 띄게 들어갔어요. 행동과 말투 모든 것에서 저를 의식하는 듯 했고 언제나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저한테 무슨 잘못을 한 줄 알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남자이기에 그 잘못을 들키는 게 자존심의 문제이니 숨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잘못은 잘못이긴 한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상대를 알았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남편과 내연녀 양쪽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바람을 피울 거라면 제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러던가 제가 눈치채기 어려운 곳, 어려운 사람과 은밀하게 바람을 피우던가요. 남편은 제가 아둔한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다니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한 걸까요? 사랑을 해서 남편 앞에서 아둔한 척 남편을 따라준 것이었지 정말 제가 아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 상대에게 당당하게 연락을 했어요. 직접 3자 대면으로 제 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너무 뜸하게 연락했죠? 어머, 지선아, 반갑다. 결혼하더니 어쩜 그리 연락이 없었어. 예, 보고 싶다. 저도요. 그러지 말고 시간 괜찮으면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집으로 초대할게요. 제가 어영부영 퇴사하면서 집들이도 못했잖아요. 집에서 보자고? 그러지 말고 우리 밖에서 만나자. 집에서 보면 팀장님이 불편해하지 않겠어? 괜찮아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요. 아마 남편도 언니 보면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남편의 내연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계속 밖에서 보자고 하는 걸 제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남편의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남편에게는 말 안 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내연녀가 남편에게 말할 거라 생각했죠. 왜 아니겠어요? 바람 피우는 두 인간이 본처가 떡하니 있는 집으로 와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의외로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내연녀를 보고 무척 놀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의심을 했나 싶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진주 씨가 우리 집에 다 오고 오늘 손님 온다는 말 없었잖아.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그래도 진주 언니 먼 길 오셨는데 가볍게 저녁이랑 맥주 한 잔씩 해요. 남편의 내연녀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닌 디자이너 진주 언니였어요. 제게 그토록 남자는 믿을 수 없다며 바람둥이를 조심하라고 말하던 언니였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불륜녀가 되어 저와 다시 만난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싱글싱글 웃으며 저녁 준비를 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우습게 보일 수 없었거든요. 반면 진주 언니는 당당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사는구나. 항상 궁금했었어. 팀장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러더니 저희 부부 침실에 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자는 방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여보, 집 좀 소개해줘. 회사에서 매일 보면서 왜 그렇게 어려워해? 그래. 진주 씨, 편하게 보세요. 남편의 내연녀인 진주 언니는 저희 침실로 들어가 팔짱을 끼고는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꼭 내 남자의 껍데기랑 사는 여자는 이러고 사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턱을 치켜들고는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저를 볼 때는 아래로 내리까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제야 알았죠. 제가 집에 초대를 했는데 진주 언니가 남편에게 말 안 한 이유요. 진주 언니는 자기가 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내 남편과 금단의 비밀을 갖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그림자 속에 사는 저. 언니 눈에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저를 보는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네 남자는 내 거다. 이런 모습이요. 가증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티내진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웃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기다리겠다. 언젠간 니들 눈에서 피눈물 나도록 만들어줄 그날을. 그날도 어디 그렇게 나를 볼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요. 그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두 사람은 왜 아이 소식이 없을까? 설마 벌써 섹스리스? 이진주 씨, 선 넘는 말은 삼가하죠. 예의는 지키셔야죠. 아, 팀장님 미안해요. 제가 지선이랑 하도 친해서 그만 말실수했네요. 팀장님도 있으신데. 그런데 발끈하시는 거 보니 사실? 괜찮아요, 언니.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쁘잖아요. 저는 다 이해하면서 살아요. 그저 남편이 다른 데 가서 바람만 안 피우고 다니면 저는 다 이해해요. 우리 동생이 마음이 넓네. 팀장님, 지선이 같은 여자 없어요. 잘해주셔야 돼요. 남편은 말없이 술만 마시더군요. 아주 저놈 속도 말이 아니었겠죠. 불안해서 어디 구슬이 잘 넘어갈까 싶었습니다. 진주 언니는 부부 사이에서 그만 빠져준다며 일찍 귀가를 했어요. 남편도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가더니 담배 좀 태우고 온다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나가서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할지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진주 언니와 둘이 전화 통화하며 싸우길 바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맥주 마셔서 취기가 올라오는 것 같다. 일찍 잘 테니까 담배 태우고 냄새 빼고 한참 있다가 들어와. 난 먼저 자고 있을 테니까. 알겠다고 말하더니 급하게 나가는 남편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불 끄고 가만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1시쯤 집을 나가서는 새벽 4시가 넘어 들어오더군요. 아마도 그 사이 진주 언니와 함께 있었겠죠. 남편이 들어오자 저는 그제야 눈을 감고 잠이 든 척 했습니다. 제 마음에서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날 이후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만 받으며 우울하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와 불안해하는 마음을 누려보자 생각했죠. 남편은 늘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갔다 온다고 하면 꽃과 함께 작은 제 선물을 사왔습니다. 지도 저한테 미안한 구석이 있었는지 갑자기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사랑해. 내 맘 알지? 언제나 집안일하고 아버지 병원 모셔가며 애써줘서 고마워. 나한테는 당신뿐이 없어. 이거 오다가 당신 생각나서 산 거야. 고마워. 와, 예쁘다. 잘 어울려? 어디서 이런 예쁜 귀걸이를 사왔어? 출장지에서? 아참 여보, 미숙이 알지? 내 고등학교 동창. 아니 글쎄 미숙이가 당신을 봤다는 거야. 그것도 제주도에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지. 우리 남편 지금 출장 가서 부산에 있다.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가며 돈 벌고 있다고 말이야. 아무래도 미숙이가 우리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하나 봐. 미숙이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었죠. 다만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제주도를 가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컴퓨터 인터넷 검색 기록에 다 있더라고요. 누구랑 갔을지도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직 회사에 제 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2박 3일 출장 간다고 제게 말한 날 진주 언니도 남편도 병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호구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제주도? 아마 당신 친구가 잘못 본 거겠지. 짐은 내가 알아서 풀어서 정리할게. 그냥 둬. 당신도 힘들잖아. 나 씻고 일찍 잘게. 출장이 힘들었네. 그래 여보, 수고했어. 아, 나 또 할 말 있다. 어? 뭐? 자기 왜 이렇게 놀라? 꼭 죄 지은 사람처럼. 다름 아니라 우리 엄마 허리 수술 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친정집에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당신 못 챙겨줄 것 같아서. 괜찮지? 수술비도 당신 카드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당연히 괜찮지. 사위인 내가 바빠서 못 챙겨드려. 죄송하네. 당신이 가서 잘 챙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 내가 카드 줄게. 재미있었어요. 예전에 친정집에 한번 다녀올라 치면 시아버지 병원 핑계를 대며 못 가게 하던 남편이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처제한테 대신 시키라고 했었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외도의 흔적을 슬쩍 이야기하면 무엇이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재미로 제 복수를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복수도 아니었죠. 제 진정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끝쪽에 남편 차가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갓길에 정차를 해두고 있었더라고요. 외근을 나온 건가 싶었죠. 별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다시 가려는데 운전석에서 남편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급하게 조수석으로 뛰어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 차에서 내린 여자는 제 고등학교 친구 나나였어요. 나나가 왜 제 남편 차에서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나나는 남편과 접점이 없는 친구였어요. 제 친구 나나는 제 남편을 결혼식 때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서로 연락처도 몰랐고요. 그런데 왜 제 친구 나나가 남편 차에서 내리는 걸까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멀리서 남편이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보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 전화인 걸 확인했나 봐요. 남편은 제 전화를 안 받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친구 나나와 무슨 말을 주고받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제 친구가 박장대소를 했어요. 나나는 그렇게 제 남편 팔짱을 끼더니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건물 8층은 모텔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웃다가 울다가 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했죠.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문자해. 오늘 일찍 들어와? 저녁 준비 때문에. 전화를 안 받더니 제 문자에는 금방 답을 하더라고요.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혼자 먹어.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야근을 하셔야겠죠. 제 남편은 회의를 모텔에서 하시나 봅니다. 아마 질펀한 회의를 하는 거겠죠. 일부러 제 친구 나나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혹시나 남편이 눈치챌까 봐요. 제 친구 나나는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위로를 해주었었어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니 초고속으로 이혼을 하더라고요. 결혼 기간도 무척이나 짧았습니다. 나나의 남편 되는 사람 집은 무척이나 잘 살았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댁의 재력이라고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 나나였습니다. 결국 부자인 남자를 만나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을 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나나가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었죠. 나나는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기에 더욱 부자 시댁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의 문제는 상상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죠. 진짜 그놈 쓰레기였어. 내가 정말 속아서 결혼했다니까? 아니 글쎄 뱃속에 지새끼가 있는데 여자 나오는 업소를 다니더라. 더러운 놈. 나나는 임산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나 남편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여자가 나오는 업소에 들락거렸던 것이었죠. 자기 아내 뱃속에는 자신의 이세가 세상에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감쪽같이 속이며 한동안 그 짓을 하고 다녔나 봐요. 저도 나나 남편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사람 참 순진하게 생긴 남자였었죠. 생긴 건 나나가 좋아할 만한 남자는 아니었어요. 너무 범생이처럼 생긴 남자였거든요. 제 친구 나나는 화려한 외모의 남자를 좋아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런 짓을 하고 다녔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남자의 막장짓은 경찰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힌 거죠. 출석 명령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는데 그걸 나나가 먼저 발견한 거였어요. 억울해. 나 당장 이혼할 거야.
저런 놈이랑은 한순간도 못 살아. 더러워서 못 살겠어. 나나는 바로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남자 측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혼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나나는 이혼하며 출산을 했는데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대요. 남편이 너무 더러운 인간이라 맡길 수 없다면서요. 나나 남편도 이에 동의했고요. 싱글맘으로 살려는 친구를 우려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출산하고 제가 친구들과 찾아가 아이 선물도 사주고 배냇저고리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2막을 축하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나나가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팔짱을 끼고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진주 언니가 내연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 충격은 배 이상으로 컸습니다. 정말 한동안은 배신감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덕분에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에 공황장애 약도 받아왔죠. 잠에서 한번 깨어나면 잠도 못 잤어요. 어느 때는 3일간 한숨도 못 잘 정도였죠. 글로 쓰니 복수를 위해 하루하루 참으며 기다리는 게 쉬워 보이지 실제 그 당시 제 생활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나나와의 사이를 제게 걸리고 나서도 그 다음 주에 또 출장을 간다며 내연녀 진주 언니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나나는 뭘까요? 내연녀가 2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남편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둘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정말 여러 의미로 성실한 남자였네요. 뭐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내 남편이 내 친구와 모텔을 드나든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거겠죠. 복수를 해야 할 대상이 한 명 더 늘어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나나와 남편이 어떻게 만나서 불륜관계가 될 수 있었는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주 아버지 생신이시오. 집에서 한다고 하니까 근사한 선물도 좀 사두고 용돈도 준비해둬.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주말이었기에 아침부터 준비하고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다고 타박을 하시더군요. 확 마음 같아선 시댁도 안 가고 싶었는데 복수하는 그날까지 티를 내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참고 또 참고 인내를 하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지선이도 이리저리 바쁜 일 요즘 많아요. 장모님도 허리 때문에 수술하셨고요. 어머니도 하실 일 있으면 안사람 시키지 마시고 사람을 쓰시던 하세요. 그 정도 돈도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새아가가 해주면 공짜인걸. 뭘 그런 걸로 돈을 써?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드나들더니 요즘은 얼굴 보기 힘든 게 너희들 무슨 일 있냐? 무슨 일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심할 수 있는 단어들만 골라서 조합하고 떠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가 말을 꺼냈죠. 요즘은 바람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어머님. 어머님 때도 그랬어요? 전 남편이 바람나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지옥에 떨어뜨리고 활활 불타는 거 구경할 것 같아요. 너는 그리 끔찍한 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니? 나 때나 너 때나 뭐 다르겠어. 남자들 밖에 나가서 하는 짓 다 똑같지. 그럴 놈은 그러는 거고 안 그럴 놈은 안 그러는 거다. 그런데 새아가 너는 걱정 말어. 내가 내 아들을 모르겠니? 쟤는 오직 지 가정뿐이 모르는 애야. 그나저나 손주는 아직이니? 하늘을 봐야 별도 따고 달도 따죠, 어머니. 그이랑 잠자리한 거 기억도 안 나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어서 먹으라고 음식을 주시며 모른 척 하셨어요. 남편만이 표정이 썩어서는 술을 들이켰죠. 어색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혼자 싱글벙글했죠.
이어서 말했어요. 이번에 제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 남편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다녔다네요. 그것도 제 친구가 임신 중에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미친 거죠, 세상에. 당신도 알지? 나나라고. 왜 결혼식 때 봤잖아. 피부 까맣고 덧니 있던 친구.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당신 친구들이 뭐 한두 명이었나?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어. 오늘따라 왜 이래? 그때였어요. 정말 하늘도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도련님이 얼결에 도와준 거죠. 나나? 형. 형 예전에 대학 때 한참 사귄 여자의 이름도 나나 아닌가? 참 특이한 이름인데 은근 쓰는 사람 많네. 빙고. 드디어 찾았네요. 그 말에 남편이 들고 있던 밥숟가락을 놓치더라고요. 사리가 들렸는지 연신 기침을 토해내는 남편이었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차물 마셔라. 넌 왜 네 형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거사. 드디어 제 친구 나나와 남편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뭐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촉은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 나나와 남편이 대학 때 사귄 여자 나나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학 때 한참 연애를 하다가 지금 다시 내연관계로 만나는 거였죠.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나가 대학 때 사귄 남자에 대해 아는 사람 있냐고요. 나나는 자기 연애를 참 공개 안 하는 친구였어요. 결혼하는 남자도 청첩장을 돌릴 때나 공개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연애사에 대해 잘 아는 친구가 없었는데 한 친구가 알고 있더라고요. 당시 8살 차이 나는 오빠를 만나는데 졸업하고도 한참 만나다가 이번에 이혼한 남편과 결혼할 때 갈아타듯 헤어졌다라고요. 저는 그 8살 차이 나는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데 확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나와 제 남편은 8살 차이가 났거든요. 참, 너 그 소식 들었어? 어떤 소식? 나나가 글쎄 이번에 돌잔치를 한다고 하네. 뭐 자기 자식 돌잔치를 해준다니 알겠다고 했는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 다 초대해서 성대하게 돌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다. 너도 올 거야? 친구와 전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발바닥으로 물개박수를 쳤어요. 고사 와신 상담에 나오는 구천은 복수를 위해 20년간 곰 쓸개를 먹으며 칼을 갈았습니다. 쓰디쓴 쓸개를 먹으며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저도 그랬어요. 우울증에 잠도 못 자고 공황장애까지 걸릴 정도로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티도 안 내고 웃으며 인내했어요. 남편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저는 고작 2년뿐이 안 걸렸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정말 잊지 못할 이벤트 해줘야겠다. 선미야, 우리 동창들 다 불러. 알았지? 축의금 없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인당 5만 원씩 이체해준다. 아니, 차비까지 10만 원 이체해준다고 해. 다음 날 제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 나나에게서요. 자기 아들 돌잔치를 하니 금반지 하나 챙겨서 오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친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빅 이벤트니 한 명도 빠짐없이 오라고요. 남편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이 빠지면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었죠. 나나 씨 돌잔치? 안 돼. 나 바빠. 당신 혼자 가면 안 될까? 같이 가. 난 그동안 당신이 해달라는 부탁 다 들어줬어. 당신이 이번에는 내 부탁 들어줘. 다른 친구들은 다 남편이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온다고 했단 말이야. 나도 우리 잘생긴 남편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나 혼자 가면 다들 수근거려. 당신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 아니냐고. 알았어. 알았어. 갈게.
제 부탁에 남편은 한참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기 내연녀 돌잔치를 가는 건데요. 그것도 본처랑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메인 이벤트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언니, 이번에 내 친구가 돌잔치 하는데 언니도 같이 가요. 친구 돌잔치? 내가 거길 왜 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초대도 안 받았는데. 제 친구들 다 온다고 했어요. 제가 진짜 언니를 친언니처럼 특별하게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언니. 제 간곡한 부탁에 진주 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금반지 하나 쥐어주고 오겠다는 말에 고맙다고 했죠. 제가 아침에 언니 집으로 갈 테니 제 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꼭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안 오면 친구들 앞에서 제 꼴이 우스워진다고요. 알겠어. 이번 기회에 당신 부탁 확실하게 들어줄게. 사랑해, 여보.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죠.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요. 제 결혼식 전날에도 이렇게 설레이고 떨리지는 않았어요.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 해가 뜨는 걸 보았죠. 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돌잔치 당일 진주 언니네 집을 들려 언니를 제 차에 태웠죠. 시작부터 순조로웠습니다. 언니에게 요즘 만나는 남자 없냐고 슬슬 떠봤어요. 언니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메인 식사를 하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라고 할까요? 언니는 요즘도 만나는 남자 없어요? 있었는데 최근에 헤어졌어. 어머, 왜요? 그 남자도 참 보는 눈 없다. 언니 같은 여자랑 헤어지고. 그런데 왜 헤어졌어요? 모르겠네.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해. 내가 말했잖아.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지선이 너도 조심해야 할걸? 저번에 네 남편 보니까. 제 남편이 왜요? 아무도 모르지. 숨기고 있는 여자가 있는지. 말을 들어보니 제 남편이 진주 언니를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제 친구 나나를 만나니 진주 언니는 이제 필요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환승바람? 환승불륜? 속으로 생각하다 너무 웃겨서 깔깔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진주 언니 신세가 참 처량하더라고요.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저한테 승자의 눈빛을 보이며 제 남편의 비밀을 말할까 말까 장난질을 치는 거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왜 날 보면서 그렇게 웃어? 나 기분 나빠진다 얘. 미안해요 언니. 사실 언니 말처럼 우리 남편 바람났어요. 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상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완전 미친년이죠, 저. 제 말에 언니 눈이 2배 커지더라고요. 놀라면서 사실이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답했죠. 바람난 여자랑 남편이랑 셋이 만난 적이 있는데 내연녀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랑 남편의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을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네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사람 눈빛으로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왜 몰라요. 제가 언니랑 몇 년을 붙어 있었는데. 언니 특이한 향수 쓰잖아요. 저 그 향 참 좋아했던 거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결혼하고 언제부터인가 내 남편한테도 그 향이 나더라고요. 특히 야근하고 오거나 출장 다녀오면 그 향수 냄새가 남편 와이셔츠에서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 언니, 왜 그랬어요? 머리가 있으면 향수를 뿌리지 말지 그랬어요. 조심 좀 하지. 그래서 나한테 딱 걸렸어요. 그때였어요. 제 차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죠. 돌잔치 장소에 도착한 거였어요.
저는 당황해하는 진주 언니에게 어서 내리라고 했죠. 너 미쳤니? 완전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저길 왜 가? 안 가. 재수가 없으려니? 아주 나보면서 재밌었겠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어? 재미있었겠니? 너라면 이게 재밌었겠냐? 내 남자가 다른 년이랑 재미 보고 다니면서 집에 있는 아내는 호구 취급하는데 이게 재미있겠냐고. 말해봐. 그만 제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제가 화를 내자 진주 언니가 움찔하더니 돌아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언니를 그대로 돌려보내면 메인 이벤트 흥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걸어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닥치고 따라오라면 따라와. 지금 이대로 가면 끝일 것 같아? 내가 회사에 소문 안 낼까? 그걸로 끝이게? 네 부모님은 이 일을 모르고 넘어가실 것 같아? 뒤지기 싫으면 입 다물고 따라와. 제 말이 끝나자 진주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따라왔어요. 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제가 모르겠어요. 진주 언니의 친언니 3명은 모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에 대해 굉장히 병적으로 발작을 하신다고 해요. 자신의 딸 3명이 그렇게 당했으니 왜 안 그러겠어요. 무엇보다 진주 언니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건강도 안 좋으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막내딸이 불륜녀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진주 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이전에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의 언니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제 눈도 못 보더라고요. 진주 언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돌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언니, 웃어요. 남의 집 잔치 와서 그렇게 죽상하지 말고요. 웃어요. 돌잔치는 성대했어요. 이혼하고도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친구 나나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돌잔치 치고 손님들도 무척 많았죠. 나나 가족들은 물론이고 제가 친구들도 다 불렀거든요. 무조건 오라고요.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친구들 부부도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데리고 왔다고 하자 나나가 잠시 당황하더니 잘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어서 진주 언니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 이번에는 남편이 또 당황해했죠. 그렇게 돌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진주 언니 등장에 눈동자가 계속 흔들흔들거리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더라고요.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불안해?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이제 시작인데. 뭐가 시작이야? 여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주 언니가 당신 내연녀인 거 누구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벌벌 떠는 거야? 나야? 아니면 당신 새로운 내연녀 나나야? 뭐? 무슨 말이야? 그때였어요. 사회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깜짝 이벤트예요. 여기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김지선 씨가 친구를 위한 깜짝 이벤트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려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나나 가족들과 나나의 친구들이 저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친구들은 제게 무엇을 준비했냐고 하며 웅성거리더라고요. 뭘 준비했겠어요. 제가 2년간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피눈물 흘리며 이를 갈았던 것을 준비했죠. 미리 섭외해둔 돌잔치장 직원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내 친구 나나야,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을 위해서 영상 편지를 준비했어. 잘 들어줘. 제가 영상에 등장하며 나나에게 인사를 하자 나나는 눈물을 닦으며 깜짝 이벤트에 감동하는 척을 하더군요.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래봤자 저 표정은 20초 안에 절망으로 바뀌겠죠. 나나야, 내 친구여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나 대신 쓰레기 같은 내 남편을 처리해주니까 말이야. 오늘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지금 제 남편과 제 친구 나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광고는 없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제 음성과 함께 제가 그동안 모아둔 남편과 나나의 외도 영상이 나왔어요. 나나와 제 남편이 저 몰래 모텔로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영상, 차마 여기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야한 대화를 주고받던 그들의 카톡 대화 내용들이요.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나는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제 남편도 무슨 짓이냐며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슨 짓이긴요. 세상 선하고 착한 척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이던 남편과 나나였습니다. 전 그런 그들의 본 모습을 까발리는 중이었어요. 나나는 미친 사람처럼 영상을 어서 끄라며 담당 직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 직원은 영상을 들고 바로 퇴근을 했거든요. 영상을 들며 직원은 멀리서 저를 보며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가라고 손짓했죠. 저는 며칠 전에 이곳에 미리 왔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틀어주는 직원에게 부탁을 했죠. 무슨 일이 생겨도 영상 절대 끄지 말라고요. 아예 영상 켜둔 다음 끌 수 있는 리모컨을 들고 그냥 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200만 원 주어줬거든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나 어머니는 땅을 치며 울었고 나나 아버지는 제 남편 멱살을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소리를 질렀죠. 옆에 있는 진주 언니에게도 말했어요. 언니가 제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유가 저거예요. 제 친구가 언니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나나야, 우리 남편이 너 만나면서 동시에 만나던 언니야. 서로 인사해. 야, 영상 끄라고. 너 미쳤어? 그리고 뭐? 나 말고 다른 년도 만났다고? 희준 씨, 저 년 뭐야? 저 늙은 년 아는 여자야? 하지만 제 남편은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나나 아버지와 삼촌에게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나의 말에 진주 언니가 폭발했나 봐요. 진주 언니도 자기 말고 제 남편한테 내연녀가 또 있는 양다리 상태인 걸 몰랐던 거죠. 무엇보다 나나 때문에 환승불륜을 찍었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늙은 년이라는 말에 진주 언니가 나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펼쳐졌어요. 영상에 나나 전 남편이 나왔죠. 이혼하고도 치가 떨리는 나나야. 돌잔치 한다고 하길래 영상 편지 남긴다. 나나의 돌잔치를 위해 제가 나나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영상 편지에 인사 좀 해달라고요. 미친년처럼 보이시겠지만 찾아간 이유가 다 있었어요. 나나가 전 남편에 대해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나의 전 남편은 불법 성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지어낸 이야기였죠. 네가 이혼하고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 퍼뜨린다고 들었다. 계속 이상한 소문 남기면 정식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말에 제가 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할게요. 나나의 전 남편은 이어서 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한번 보여주고 이야기를 이어갔죠. 이거 친자검사 결과지예요. 제가 나나와 이혼을 한 이유는 지금 돌잔치하는 나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어서입니다. 나나는 저와 결혼생활 중 외도를 했고 그 외도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혼한 이유예요. 앞으로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전 남편의 말에 나나 친척들은 다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이혼 사유를 나나 전 남편의 불법 성매매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나의 외도였다니 왜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손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시아버지셨어요. 아수라장이 된 돌잔치장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자신의 아들이 나나 아버지에게 맞고 있자 시아버지가 달려들어 막으셨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이냐? 이 며느라가 말이 사실이야? 네가 저 여자랑 이 바람이 난 게 사실이냐 말이야? 아버지, 대체 여긴 왜 오셨어요? 새아가가 연락했다.
아이, 갑자기 내 손주 돌잔치 하니까 오라고 하지 않겠냐? 이게 다시 무슨 말이야?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지금 돌잔치 하는 아이가 시아버지 손자라고요. 시아버지 아들이자 제 전남편이 될 이 인간이 저 아이 친부가 된다고요. 물론 이건 제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나가 외도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제 남편 아이겠죠. 그 당시 나나와 외도를 한 건 제 남편이니까요. 설마 다른 외도남이 또 있는 개막장은 아니지 않겠어요? 뭐 그건 자기들이 또 친자검사를 해보고 알아볼 일이었죠. 제가 알 바입니까? 그렇게 저는 단상 위에서 그 지옥을 느긋하게 구경했어요. 남편은 연신 나나의 아버지와 삼촌들에게 맞고 있고 시아버지는 그걸 말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쓰러지셨죠. 나나와 진주 언니는 죽어라 머리를 서로 뜯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과 내연녀들이 서로 싸우고 그들의 비밀이 온 세상에 까발려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지옥도를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제 복수이자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지옥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어요. 이후 친구 중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파탄 나고 끝난 사이 소송에서 위자료 받고 끝내면 안 되는 거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끝내나요? 제 믿음에 대한 배신과 그에 대한 제 상처는요. 왜 피해자가 보상의 범위를 선택할 수가 없을까요? 왜 당하기만 한 제가 오히려 굽신거리며 이혼을 요청해야 하나요? 저는 위자료로 꼴랑 1, 2천 받고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엔 제 상처가 너무나 크고 치료가 안 될 테니까요. 아마 남편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죠.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원하는 걸 손에 넣었으니까요. 바로 남편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의 정체를 까발리는 것이요. 저는 남편과의 제 사이를 저만의 방식으로 끝내길 원했어요. 저와 남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 원한이기에 제 방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소문이 너무 크게 나서 사장님도 알게 되었죠. 이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진주 언니와 제 남편의 바람을요. 지들만 비밀 연애하는 척을 한 거죠. 동료 직원들은 모르는 척하며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제게도 정보가 계속 넘어왔어요. 나중에 친구에게 들어보니 나나의 아이는 친자검사를 또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 남편의 아이인지 확인하는 검사였어요. 네, 역시 맞았죠. 그 아이는 제 전남편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둘은 재혼하거나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친구 나나를 만나면서 진주 언니와도 외도를 한 전남편이었어요. 나나가 받아줄 리가 없죠. 진주 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도망치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소문이 부모님 귀에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제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쳤을까요? 하지만 전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 그들에게도 이만큼 상처가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